하염없이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에 물건지 주변으로 여러 가지 전원주택들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주택을 취득하는 데 어떠한 분쟁사항이 없어 아주 편안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속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을 놓친다면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으니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보신 다음 무조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평가된 금액 자체는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수해 유찰로 인해 건물 가격은 정말 공짜로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고 토지가액만 지불하면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값도 전부 다 줄 순 없으니 정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엄청난 면적의 대지와 주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너무나 매력적인 오늘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까지 이어진 현황도로입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기본적으로 4m에서 5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현황상 도로에 다른 사유지들과 국유지 국어 위로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에 관련해선 어떠한 문제점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경계면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택과 창고의 상태를 확인해 보더라도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내용들은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큰 면적으로 이뤄진 주택답게 아주 웅장하면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이동해 확인해 보면 주차가 가능한 앞마당과 테라스도 함께 공존하는 주택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공으로 이동해 조금 더 상세한 건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290.79제곱미터 87.9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98.79제곱미터 60.1평이고 벽돌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9년 3월 2일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주택의 상태가 너무나 좋은 편이었고 주택의 외벽은 치장벽돌 쌓기에 창호는 PVC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로 급 배수 설비 및 위생 설비, 개별 난방 설비, 벽난로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갖추고 있고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창고와 제시외 건물들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하여 평가됐으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 옆으로 위치한 컨테이너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 없는 부분에 관련해선 추후 직접 처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상 제공된 내부 사진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내부 현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도 진행 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구조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1층은 2개의 방과 주방 겸 식당,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방 2개, 테라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의 전체 구조는 방 4개, 욕실 2개, 거실, 테라스, 주방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되고 2층으로 소재하는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어 저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토지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는 2필지로 이루어진 상황이며 한 필지는 196평의 대지, 한 필지는 3.6평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필지 전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사항 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전체 토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입니다. 그러니 뒷자림을 반올림 해준다면 200평의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식재된 제시외 수목과 목재 데크, 자연석 석축 및 벽돌 바닥 포장, 메쉬 펜스, 소나무를 포함한 각종 조경수 및 화목류, 조경석도 빠짐없이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으니 추가적인 취득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수많은 내용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것보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주택은 일반인이 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을 건데, 해당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상황이 아닌 채무변제를 위한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농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상태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타의에 의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득을 막거나 불허가를 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낙찰받고 잘 사용하시다 추후 매매를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은 일반인에게 매도는 불가능하며 농업인에게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도가 어렵다는 점까지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도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춘 분을 찾아 매도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진행시켜 일반인도 취득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처분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 말의 뜻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안 팔려서 경매로 진행한다는 뜻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다소 지루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아두신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경계면과 주변을 확인하고 상세한 주소와 금액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대지와 도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황상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모두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대지는 196평이고 도로는 3.6평으로 종합 면적은 199.6평입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도를 참고해 살펴보니 대지 옆으로 국유지 국어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일부는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도로에 관련한 분쟁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곳을 살펴보니 다소 애매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었고 별도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인 토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앞마당 진입로를 막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시던 출입구에 다른 면적들이 모두 현황 도로로서 사용 중인 국유지 국어와 접하고 있어 진출입에 관련해선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고의적으로 진입을 방해하더라도 뒤편으로 진입이 가능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지로 돌아가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전체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39.8평, 2층은 20.2평으로 전체 주택의 면적은 60.1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9년 3월 2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의 부합물 및 종물로 표시되는 내용들도 빠짐없이 포함하여 평가됐고 실제 상태도 좋은 편이라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이고 면적은 13.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과 니은번은 철구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비가림막이고 면적은 각각 2.7평과 6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주택 옆으로 위치한 컨테이너형 창고이며 면적은 5.4평이고 현재 고정에 사용 중인 상태로 매각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 평가됐습니다. 그러니 지상에 소재하는 전체 건물의 면적은 290.79제곱미터 87.9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니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채광을 막지 않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척이나 밝고 아름다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소재에 위치합니다.
서울까지 1시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수회차 유차를 거듭하며 건물은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를 취득하신 뒤 즐겁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으로 지금과 같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도 시에는 농업인에게만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양평, 여주, 이천, 용인, 광주, 서울, 남양주, 가평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행 집에서 양평 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까진 자차 기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와 확인해 보면 동측으로 양평군청과 남양평 하이패스가 보이고 아래편으로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가 보입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서울도 보이고 있으니 상당히 가까운 위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곳 주변으로 오시면 북측으로 남한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물건지에서 자차 기준 5분 정도로 이동 가능한 곳에 강화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근처로 가시면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상태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집 앞까지 이어진 현황도로를 통해 도착이 가능합니다. 주변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환경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고 주변으로 카페와 펜션 그리고 수많은 전원주택들이 함께 소재합니다. 그리고 집 바로 앞까지 이어진 현황도로의 상태도 좋고 도로폭도 넓은 편이라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고요.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면 자그마한 도로로 포함된 토지도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들이 안착하고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091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왕차리 269번지회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4억 1,300만 원이고 현재 수혜 유찰로 인해 2억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가격은 주택은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1억 4,100만 원, 5회차엔 9,900만 원, 6회차엔 6,9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4회차와 최저가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4만 원에서 11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금액은 56만 원이고 4회차엔 39만 원, 5회차엔 27만 원, 6회차엔 19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모든 건물들은 1억 8,4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유찰로 인해 건물은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전체 평당 금액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두 필지 토지들이 표시되고 있고 대지는 196평, 도로는 3.6평으로 전체 199.6평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이지만 경매로 진행 중이기에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도는 농업인에게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은 벽돌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 창고는 경량철골조의 판넬 지붕, 제시외 건물은 철구조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왕창리 소재, 강화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대지는 전면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이고 실제 현황상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의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주택으로서 그 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 설비, 벽난로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의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어 있고 컨테이너와 제시외 수목, 제시외 데크, 태양광 패널들이 소재하고 모든 내용들이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 외에 제3자가 전입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적혀 있으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6년 9월 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